맛있톡 맛있는 식자톡 맛있톡 연우의 맛있톡 TV 맛있톡 웃자 맛있톡 웃자 연우의 맛있톡 TV 웃자. 예, 반갑습니다. 맛있톡 현우입니다. 오늘은 일전에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. 공유경제, 주방공유에 대해서 한번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죠. 댓글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.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것 같아요. 좀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면 되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다시니까 그렇게 무개념한 댓글들이 달리는 것 같아요. 좀 아쉽습니다. 안타깝고요. 댓글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요즘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잠깐만요. 아직 구독 안 하셨죠? 구독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구독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 참 요즘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. 저도 뭐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같이 맞춰야 되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피곤합니다, 사실. 구독경제. 자, 구독경제를 고급지게 또 이야기를 하면은 서브스크립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예전에 우리가 그 신문을 정기 구독했었죠. 종이신문 같은 거요. 요즘은 없죠. 종이신문 구독이 있나? 모르겠네. 종이신문을 안 본 지가 오래돼서. 아니면 그 우유 받아 먹는 거 있죠. 우유 받아 먹기도 하고. 최근에는 그 도시락, 새벽 배송 같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해서 그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뭐 월 또는 주 단위로 배송을 받거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. 뭐 이런 것들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접어들면서 구독경제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. 그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왜 구독경제가 뜰 수밖에 없는가, 시장 규모가 많이 커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만의, 즉 개인만의 합리적인 소비와 새로움의 시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무슨 말인가? 소유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합리적으로 지출하는, 그럼 그렇게 지출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닐까요? 구독경제는 그 개인 소비자와 기업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어떤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눈에 이렇게 유독히 많이 띄긴 합니다.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눈에 띕니다. 우선 단골 고객을 유치할 수 있죠. 그리고 또 고정적인 그 구독 비용이 적립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DB가, 그리고 또 상품군에 대한 어떤 DB들을 수집할 수 있죠. 그래서 다음 상품들은 어떻게 출시를 할까? 그리고 또 서비스는 어떻게 할까?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렇게 좀 시장에 출시를 할 수 있겠죠. 그럼 그 고객 입장에서는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, 또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기업이 해줌으로써 기업의 가치와 브랜드 인지도가 훨씬 또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?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,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 컨텐츠가 있을까요? 예전에 어떤 수작업이었다면 지금은 완전 오토 작업이죠. 왜냐하면 예전에는 구독 서비스를 뭐 신문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. 사실 사람이 다니는 서비스를 했잖아요. 앱으로 다 통일해서 앱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앱으로 다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게 됐습니까? 그럼 구독경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또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 있죠. 거기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. 핸드 스펙트럼이라든지 기아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, 또 최근에는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또 많이들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명품을 또 골라 입고 그런 명품에 대한 상품들을 자기들이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실증나무 또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,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린 맥주 있죠. 매월 그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그 생맥주 같은 것들을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서비스가 좀 꽤 생겼죠. 예컨대 남자분들 경우에는 그 셔츠 같은 것들 있죠. 교환해서 입는 경우도 있고, 또 이런 셔츠를 또 세탁한 걸 또 배송해주는 그런 또 서비스도 있고,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구독 서비스라고 하죠. 로켓 와우라든지 그런 멤버십 서비스가 되어 있고, 또 로켓 와우는 월 고정 비용이 또 지불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독경제라고 하는데, 사실 너무 어렵게만 이야기를 하거나 너무 어렵게 받아들인다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겠지만,
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파이어. 우리가 또 쉽게 뭐 최근에도 많이들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 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아시죠?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.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월정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그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든지 그런 뭐 기타 여러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소비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잘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. 뭘 알아봐야 되느냐? 내게 필요한 서비스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분별하게 막 이것도 신기한 것 같아, 이 서비스 신기한 것 같아, 이 서비스 쓰고 막 저 뭐 이런 쓸데없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쓰실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능력과 또 하셔야 됩니다. 고가 차량들에 대한 어떤 월 구독료가 100만 원이 넘어가죠.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600조에 육박한다고 좀 이야기 들었습니다. 뭐 이거는 언론에 보시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또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또 빠른 또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구독 경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언급한 이유는 물론 뭐 저도 구독 경제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 경제 서비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기획 당연히 끝났고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댓글에 뭐 뭣도 모르면서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쓰지 마시고요.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프랜차이즈 본사도 하루속히 그 구독 서비스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실천을 해야 된다. 물론 이런 모든 서비스, 도입되지 않은 어떤 컨텐츠를 본사가 도입을 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금액이 발생되겠죠. 프랜차이즈 본사를 봤을 때 가맹점주들의 어떤 고정적인,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구독 서비스가. 그리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고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좀 신선함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. 우리는 뭐 외국은 아니지만 미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나름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충분히 그 미국에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또 뭐 일본에 있는 브랜드들 이런 애들보다 좀 더 빨리 더 잘 발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예컨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어떤 구독 서비스를 하느냐, 특정 메뉴를 일정 금액을 받고 구독 비용을 받고 특정 메뉴에 대해서는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메뉴를 그 한 달 동안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. 구독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다른 또 수익원이 발생됩니다. 다음 시간에 제가 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.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빨리 앱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거기에서도 좀 동반되는 이야기이긴 하는데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하루속히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이런 온라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좀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체로 직접 그 소스라든지 어떤 식자재들을 되게 싸게 사거나 공급을 하잖아요. 그러면 밀키트에 대한 형식도 분명히 가능하시고요. 또 HMR 상품도 분명히 가능하십니다. 한참 지금 가맹점 모집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개수가 차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라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제가 생각에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. 아무튼 충분히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의 본사들도 이런 서비스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을 거라. 그리고 또 뛰어들게 되면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구독 경제는 지금 하향세는 아니에요. 공유 주방이 지금 많이 좀 조용해졌죠. 지금 구독 경제에는 굉장히 서비스가 포괄적입니다. 만들기 나름이에요. 서비스를 도입하기 나름입니다. 어떤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은 확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계신 대표님들 그리고 또 임직원분들 또 관계자 담당자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. 공부 좀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결과도 없고 그러네. 아무튼 일단 구독 경제가 어떤 거라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추후에 지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 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으짜!